네,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2주차입니다. 그러나 아직도 이준석 전 대표 문제로 시끄럽죠. 네, 이준석 리스크를 안고 출항한 국민의힘 비대위 순항할 수 있을까요? 청년 비대위원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뉴스라이브 주민, 오늘은 최재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청년 비대위원이지만 사실 이제 9명의 비대위원 중에 1명 동등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비대위 회의는 어떻게 매일 하고 있습니까?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. 네.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? 좀 이렇게 좀 뭔가 절박한 위기감 같은 게 좀 느껴집니까? 그렇죠. 아무래도 당의 어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출발한 비대위이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고요. 그래도 이제 두 번째 회의를 했는데 차분함 속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비대위원 한 명 한 명마다 그 선정의 이유가 있을 거고 청년위원 몫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. 네. 그 비대위원 중에 어떤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당부를 받으셨어요? 당부를 따로 받은 것은 네. 없고요. 제가 2009년에 당에 입당을 해서 미래세대위원회 또 청년위원회 이런 청년기구에서 활동을 했고 네.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는데요. 당에서 올해 정치를 배우고 또 지역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청년 정치인이라는 점을 잘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. 경력이 기네요. 2009년 입당이면. 예, 13년째입니다. 그렇군요.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몇 살인데 지금 청년 그 네. 대표로 갔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여쭤봐도 됩니까? 예, 39살입니다. 39살. 예, 그럼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어떻게 한 살 차이입니다. 한 살 위이신 네. 거죠. 예.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연락이 된 사이입니까? 제가 선거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. 네.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글도 올려주시고 예, 서로 응원하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비상대책위원 그 제안 받았을 때 네. 내가 들어와서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. 아니면 지금 당이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? 사실 제안을 받고 고민을 조금은 했는데 그래도 바로 이렇게 당의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가장 먼저 그 청년 정치의 복원이었습니다. 민생 그 현장 중심의 청년 정치가 저는 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 당의 그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는 청년 정치인들, 그러니까 청년 지방의원들이 한 300여 분 정도 계십니다. 300명 지방의원이요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일일이 한 분씩 다 전화도 드리고 또 소통도 하고 또 지금 직접 가서 다 만나 뵈려고 하는데요. 이분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. 또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비상 상황이니까 이제 비대위가 된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풀어야 할 과제가 또 만만치가 않은데요. 제일 맞습니다. 급한 과제가 어떤 건가요?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당을 혁신하는 것인데요. 그 혁신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. 지금 모든 문제들은 여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습니다.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,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바로 전달하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또 비상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현장에 답이 있다,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건 이제 그 모든 정치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. 네.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? 그러니까는 뭐 말로만의 민생 현장이 아니고요.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서 또 청년 지방의원들이 모여서 전국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만들어지면 현장에서 보고 들은 민원의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해결책을 또 함께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당에 전달을 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근데 이제 밖에서 보면 여러 과제가 있지만 가장 시끄러운 문제가 지금 이준석 리스크잖아요. 네.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 비대위와의 갈등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 수 있는 고리가 있다고 보세요? 참 마음이 안타깝고 예. 또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또 친분도 있는 사이인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큰 공을 세운 건 맞고요. 또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는 당원들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. 하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우리 당을 아직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 당의 안정, 또 혁신,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당과 함께 다시 목소리를 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요.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
좀 인정하고 이 갈등 상황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지지와 또 성원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시 국민들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,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한 지금 비대위 전환은 무효다라는 네. 그 판단의 그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많은 법률 전문가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은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기각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, 비대위원들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? 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니까요. 예,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것이 혹 기각이 되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 당이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구체적으로 이준석 리스크를 풀어나갈 방법을 찾는 것도 비대위의 숙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더 많은 소통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또 우리 청년 정치인들과 저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은 만나서 목소리를 듣고 또 인간적인 그런 대화도 해야 된다고 이준석 생각을 전 하고요. 대표가 만남에 응할 거라고 보시나요? 지금 당장은 상황에서? 뭐 분위기가 저를 좀 만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예. 또 함께하는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또 이런 우리 청년 정치인들을 예. 만나서 좀 더 제가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. 네.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지난번 기자회견 비롯해서 그 이후에 하고 있는 그 발언들에 대해서 이건 좀 지나치다, 너무 나갔다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할 수 있는 얘기다 생각하십니까?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에서 그래도 10년 이상 같이 우리가 당을 위해 노력해온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 많아요.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또 당이 이렇게 뭐 인용이 되면 망한다 이런 발언은 조금 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지켜온 우리 당이고 또 정말 힘든 시기와 또 지금의 이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정권을 만들었던 이 기간까지 함께 했는데 물론 지금은 다시 또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합심해서 넘겨야지 좀 망한다 이런 표현은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이준석 리스크를 푸는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네.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전당대회 시기잖아요. 네, 네. 이건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?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요. 시기에 관하여 회의를 한 건 아니지만 당 내에서 의견을 정말 좀 세심하게 수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.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기국회가 끝나고 하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1, 2월을 얘기했는데 그보다 빨리 하자는 의견도 당내에선 있거든요. 아직 구체적인 회의는 하진 않았습니다. 예. 근데 다만 국정감사도 있고 또 예산국회가 있는데 이 시기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었을 때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보시기가 당권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은 이렇게 좀 좋게 안 보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청년 정치인 2009년부터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해온 지금 비대위원인 최재민 위원에게 듣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? 아니면 좀 고쳐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까? 뭐 저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취임하신 지 100일이 조금 지났고요. 네. 뭐 인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부 국민들께서도 또 비판의 목소리를 주시기도 했습니다. 우리 당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하면서 또 대통령실도 정책수석과 인사수석의 참모진 개편을 하면서 이런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다시 이렇게 좀 대응하고 또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뭐 어제 오늘 그런 흐름을 보면은 조금은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춘 게 아닌가, 또 일각에선 반등한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네. 어떻게 읽으세요? 그렇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하고 또 시작하면서 국민께 사과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.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참모진 개편 또 이제 오늘 발표
오늘 발표가 아닌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뭐 장관 인선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당과 정부구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당 지도부니까 이제 윤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앞으로 있을 텐데요. 네.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뭐 여러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만약에 단둘이 만나게 된다면 네. 이거 한 두 가지는 꼭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? 첫 번째는 우리 당의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, 현장에서 보고 듣는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당과 정부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. 두 번째는 우리 당만이 아니라 우리 야당의 청년 정치인들과도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자주 만나서 우리 미래의 아젠다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, 또 기후 변화나 환경에 대한 문제, 우리 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를 공부하고 토론하려고 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뭐 오늘 비대위원으로 이제 나오신 거니까 비대위 과제 중에 중요한 게 혁신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워낙에 이제 지금 예정대로라면 비대위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. 관리형으로 갈지 혁신형으로 갈지 그 가닥이 어떻게 잡힐지도 관심이었는데 네. 어떤 거라고 보세요?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당의 안정과 혁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요. 안정은 지금 어쨌든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부분,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차기 지도부를 잘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. 혁신은 어제 엄태영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중소기업 또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비대위원님들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목소리 또 혁신적인 정책을 내세워야 하는 그런 숙제도 가지고 있는 비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에 그 비대위 그 논의 테이블에 과거의 전통적인 보수 진영에서 잘 오르지 않았었던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입니까?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자영업자, 소상공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, 그리고 청년, 또 여성, 또 장애인에 대한 또 관심, 또 그런 내용들을 지금 회의에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좀 더 구체화된 정책과 또 그런 보여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사회적인 뭐 이른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얘기들 논의들이 그 테이블에 오르면 네. 좀 어떻습니까? 회의에서의 분위기가. 저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님을 처음 이렇게 뵙는데요. 되게 좀 유하시고 또 그런 모든 의견들을 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가는 분이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특히 저를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, 그리고 우리 당이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때도 뭐 충분히 다 흡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우리 비대위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잘 챙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어쨌든 이제 비대위 운명이 지금 이제 회의도 진행하고 과제를 진척시켜 나가고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게 그 가처분 결정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다음 주로 지금 또 미뤄진 것 같은데 예, 그렇게 예상합니다.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인용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대위 활동이? 일단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.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당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지만 당이 정말 그 혼란 속에서 방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의 또 중진 의원님들과 또 우리 핵심 당원 여러분들이 모여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면 우리 그 또 당의 그런 인용을 바라는 그런 당원들을 잘 우리가 또 포용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요. 그 청년 정치인들하고 당내에서 많이 소통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. 그 지금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들은 이준석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최 비대위원님과 좀 비슷한 시각입니까? 아니면 이준석 대표 쪽에 좀 가까운 그런 목소리들이 더 많습니까? 사실 아쉽고 안타까웠던 것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 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마치 둘로 나눠져서 이제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비춰져서 마음이 아팠고요. 제가
300여 분을 다 통화한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청년 정치인 그 분들과 통화를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지만 사실은 민생 현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. 우리 당장 부동산 지금 금리가 올라서 걱정하고 있는 청년들, 그리고 폐업을 계속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청년 자영업자들,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하고 그 현장을 뛰어다니는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는 그분들이 당에서 민생 중심의 청년 정치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것이 복원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과 또 당원들께서 우리 청년 정치에 더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언론의 갈등이 좀 주목되고 표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. 그런 측면이 있는데 보여지는 갈등도 좀 이제 잠잠하게 하는 것이 또 이제 비대위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최재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